금방 조실스님께서 무자 10절목 법문설하신 것을 들었는데 조사공안이 1700공안이나 되는 가운데에 이 조주의 무자는 옛날부터 가장 많이 논란되고 많은 스님네들이 무자를 통해서 정진을 하고 무자를 통해서 많은 참 깨달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 무자는 공안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어간 그런 공안이라. 그래서 이 몽산 스님께서도 무자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을 하셨지만은 우리 정진하는 참선학자의 분상에서는 이렇게 10가지 조목으로 자세히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잘 들으면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들으면은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선지식에게 화두를 타가지고 무조건하고 거두절미하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만 해가면 아무 병폐가 없는 것이고 윤이 문이 이 선지식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선지식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어떤 것이 옳으냐 마냐 하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해서 공연히 분별심을 내가지고 자기 선지식으로부터 지도받은 그대로 해나가지 않고 공연히 이리저리 따져보고 의심하고 분별심을 내고 거기에서 화두의 병은 생기는 것이다. 오늘 아침 들은 이 법문도 옳게 들으면은 그런 분별 내지 아니하고 거두절미하고 다 못 어째서 뭐라 했는고 또는 어째서 판치생 뭐라 했는고 뭐라 했는고 이렇게만 해 나가라고 이렇게 자세히 법문을 하신 것이지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조목으로 자세히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낱낱이 무슨 듣고 외워서 따지라고 하시는 법문이 아니다 그 말. 이렇게 법문을 듣고서 다 뭐 자기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이 돈발을 해서 꽉 맥혀가지고 맥힌 그 의심 하나만이 현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법문을 참 옳게 들은 것이고 그렇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분별하고 사리상량을 붙여서 따지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법문을 옳게 들은 사람이 못된 것이죠. 화두는 의심이라
자기가 과거에 경을 보았거나 또는 어떤 법문을 들었거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그러한 지식, 교리, 상식 그런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리 분석하고 저렇게 종합하고 이래가지고서 그런 것으로 살림을 삼고 또 이선지 씨한테 가서 법문을 듣고 가서 이렇군 저렇군 저 선지 씨한테 들은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삼는다 보면은 그 공부는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공부를 해도 점점 중생 아르마리만 더 조장이 될 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법문은 많이 들어서 속에다가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서 자기의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일체 지식 아르마리를 놔버리고 다 자기 본참 화두에 대한 대의단이 현전해야만 그것이 법문을 옳게 들은 것이다. 1000번 만번을 법문을 듣고 해도 알 수 없는 한 생각뿐이라야 된다고. 세상의 법문은 세상의 공부는 많이 듣고 알고 있어서 많이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유식하다 그러고 참 훌륭한 학자라고 그러지만은 이 참선 공부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오히려 병이요. 공부가 옳게 되어간 것이 아니다.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은 세속의 공부는 병 속에다가 많은 것을 담는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불법의 참선 공부는 이미 들어있는 것도 다 쏟아내버려야 쑤시면 싹 쏟아서 추워도 냄새까지도 나지 아니할 정도로 깨끗이 부셔내는 공부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인네가 말씀하시기를 불조가 나와서 설법을 해도 깨닫자 생각도 아니하고 염라대왕이 잡으러 와도 두려워할 정도 모르고 철두철미 똥멍치 천치 바보가 된다면은 깨달을 정도 모르고 죽인다고 해도 두려울 정도 모르고 그렇게 철저히 바보가 된다면은 내가 너를 인가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썩은 나무통치가 되어가지고 나무통치가 썩지 아니한 나무통치는 나무꾼이 불을 떼기 위해서 끌통을 캐가기라도 하지만은 완전히 버금버금이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나무통치는 나무꾼도 그것을 돌아다보지도 않고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한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가지고 오직 자기 본참 화두에 대한 의심만을 간절히 지어가랴. 그래야 그 사람에게는 깨달을 분이 있는 것이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뿐이지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 깨닫지 못한 분상에 무엇을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말 잘한 척하고
그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이야. 한 숟갈 먹으면은, 먹지 아니하면은 공부를 못하니까. 잘 먹거나 잘못 먹거나, 그저 한 숟갈 먹으면은 이 먹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번외 망상이 일어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일어나는 생각을 없앨라 하지 말고, 일어나는 그 생각으로, 일어난 줄 알면 또 그 생각으로 이목구를 들면 되는 거지. 번외 망상 일어나는 놈이나 이목구 들은 놈이나 내나 그 놈이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이 중생심이고, 버리려고 하면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한 그 생각도 역시 번외 망상이야. 중생심이야. 버리려고 하지를 말고 일어나는 그 생각으로 이 먹고, 또는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만 드러나가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쥐를 잡기 위해서 쥐를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 쥐를 통에다가 가둬 놓고는 2, 3일을 굶겼다. 굶겨 놓으니까 이 쥐란 놈이 배가 고파서 팔광을 한뒤 거기다가 다른 쥐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그 쥐 고기를 썰어서 넣어줬는데, 워낙 이놈이 쥐가 배가 고프니까 쥐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또 조금 주고 해서 완전히 그 쥐로 하여금 쥐고기를 먹는 것을 습관을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산 쥐를 갖다가 넣어주었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니까 산 쥐도 잡아먹었어. 또 그래서 여러 마리를 쥐를 잡아먹고는 아주 쥐 잡아먹는 아주 선수가 되었다고. 그런 다음에 그 쥐를 밖으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그 쥐란 놈이 이제는 쥐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쥐 군용으로 들어가서 잡아먹고, 그래가지고는 온 집안에 있는 쥐를 다 잡아먹었다. 고양이는 쥐가 군역에서 나와야 잡아먹지만은 쥐 군역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요. 몸뚱이가 크고 쥐구멍은 작아서. 그래서 고양이도 잘 못 잡아먹은 쥐는 지 몸뚱이가 작으니까 마음대로 쥐군역으로 이 군역 저 군역 다니면서 쥐는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고 더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터져서 죽었어. 그런데 이 화두도 내나 이 화두 들고 있는 놈이 지가 깨닫지 못했으니 중생심이지 화두 든다고 해서 그것이 별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무자 또는 이목고 또는 판치생모, 이 화두는 중생심으로 화두를 들지만은 오직 이 화두로서 일체 망상 일어나는 놈을 이놈이 다 잡아먹거든. 그래가지고 다 잡아먹고 더 이상 일어날 망상이 없고 이 화두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먹어도 이무없고, 옷을 입어도 이무없고, 똥 눌 때도 이무없고, 걸어갈 때도 이무없고, 차를 탈 때도 이무없고, 앉아서도 이무없고, 누워서도 이무없고, 일체처 일체시에 자기의 본참 화두에 대한 의심이 간절해서 산을 보나 물을 보나 전체가 이 세계가 이 자기 이 화두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의심이 커질 수가 없고 간절할 수가 없을 때에 이 화두가 툭 터질 것이다 그 말. 마치 주련주련 다 잡아먹고 더 잡아먹을 쥐가 없고 그래가지고는 배 터져 죽듯이 이 화두도 의심이 커지고 커지고 해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게 되면은 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 조주의 뜻을 깨닫고 무량겁내로 내려오는 나의 마음을 깨닫고 불조의 뜻을 깨달아서 생사해탈한 것이다. 화두는 이론으로 따지지 말아라. 이론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 이먹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이렇게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이론으로 따지지 말라는 것이니까 다 뭐 정신을 한 군데로 모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화두를 들고 자꾸 정진하게 되면 정신도 집중이 되고 정신이 통일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안 된 것은 아니나 정신 통일하는 그것은 중간에 그러한 통일도 되는 것 뿐이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시계를 보고는 시계 그렇게만 해도 그것도 정신이 한 군데 모여지니까 그러면 시계 하고 앉아서도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의심에 가서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의관 할 수 없는 의심관이라야지 무엇이고 한 군데만 정신을 집중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이라야 그 의심이 간절해서 전체가 의심이 되었을 때 의심이라야 의심 아래에 깨닫는 것이지 화두를 들되 의심 없는 화두는 그게 옳게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무자 화두도 덮어놓고 하고 무자만 들여다보라고 가리키는 선지식이 있거든. 그것은 화두를 옳게 지도한 선지식이 아니다 그 말. 어째서 뭐라 했는고 어째서에다가 눈을 박아야지. 무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두를 옳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어째서 뭐라 했는가 그 어째서라고는 그 알 수 없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거기다가 두어야 한다고 말이야. 어째서 뭐라 했는고 무엇이냐 하는 그 알 수 없는 의심. 일체 화두는 다 그 의심에 가서 요점이 있는 것이. 그 말 자체를 이리저리 따진다든지, 따져 들어가는 건 못 쓰는 것이. 일체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고, 어째서 뭐라 했는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생각이라 해야 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꽉 맥혀서 알 수 없어야지.
오,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아들어가면 벌써 아닌 것이 그것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건 아닌 것이. 뭐 다 알 수 없어야지. 그런데 어째서 판치생물화 했는고 하고 어째서 하고 해가다 보면은 너무 힘을 써가지고 하다 보면은 기운이 자연히 머리로 모여져 가지고 상기가 되고 골치가 아프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본인이 육단심이 동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못되고 소화가 잘못되고 이 혈기가 고르지 못한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참선을 하려면은 몸을 단정히 가지고 복식심호흡을 해요. 복식심호흡이라 하는 것은 호흡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저 아랫배까지 호흡을 들어 마셔서 마셨다가 조용히 내쉬는,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조용히 내쉬래. 깊이 들어 마시니까 자연히 아랫배가 볼록해진 다음에는 또 조용히 숨을 내쉬니까 배가 홀쭉해지는, 숨을 내쉬었다 하는 데에 따라서 아랫배가 볼록해졌다가 홀쭉해졌다 하는 거기 하복부 단전에다가 거기에다가 화두를 두고 의심을 관할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기운은 자연히 아랫배로 내려가 가지고 머리가 시원해져서, 그래서 이 사람 몸에는 불기운과 물기운이 있는데 화와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생각은 불기운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래서 생각은 아르로 써야 해요. 그래서 단전에다가 생각을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불기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단전 있는 데에는 우리 콩팥 신장이 있는데, 신장은 그것이 순대, 콩팥에다가 우리 생각은 화인데, 생각의 불을 거기다가 지저댐으로 해서 콩팥은 솥에 물이 담아진 것과 같아서 그 손 밑구녕에다가 밑바닥에다가 불을 갖다가 지저대니까 그 솥에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앞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수증기는 밑에서 뒤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불기운은 앞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물기운은 뒤로 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물기운과 불기운이 수승하강,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서 수승하강이 잘 되어가지고 몸이 건강함으로 해서 정신이 안정이 되고 맑아져서, 그래서 정진해 나가는데 부작용이 없이 잘 되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수승하강이 잘 못되기 때문에, 그놈이 수승하강이 아니라 거꾸로 불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물기운은 내려가고 불기운은 올라가서 수승하강이 아니라 수하 승강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맑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골치는 뽀개지려고 그러고 정신이 안정이 안 되어가지고
화두만 생각했다 하면 골치부터 아프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선 공부를 참으로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몸에 지장이 없이 하려면은 호흡법을 잘 알아가지고 단전호흡, 복식심호흡을 제대로 익혀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런 후에 화두를 떡 든다 보면은 만무일실이요. 아무리 용맹정진을 한다고 해도 몸에 병이 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서 턱 퍼놓고 말뚝신심을 내가지고 억지로 파고들다 보니까 소화성강이 안 되어가지고 상기병이라고는 그런 병이 걸리는, 상기병은 약으로는 안 고쳐진 것이. 결국은 그 상기병은 이 복식심호흡을 잘 해가지고 참선을 잘 함으로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이지, 상기병은 약 먹어가지고 병이 고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누차 말을 했지만은 몸을 단정히 가지고 이 호흡을 하되 처음에 잔뜩 가슴으로 들어 마시 호흡을 가슴이 터지도록, 그리고 빨리 호흡을 코로 들어 마셔가지고는 잔뜩 들어 마신 다음에 입으로 하고 내쉬란 말이에요. 가슴을 이 가슴 속에 있는 호흡이 한 점도 남김없이 다 내쉬고, 다 내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들어 마셔. 잔뜩 들어 마셔가지고 참았다가 또 하고 다 내쉬어버려. 그렇게 두 번을 하고서 세 번째부터서는 조용히 들어 마셔. 들어 마실 때 가슴으로 들어 마시지 말고 들어 마신 호흡을 아랫배까지 내려가도록 들어 마시란 말이야. 아랫배까지. 그래서 좌선을 하려면은 허리줄을 느슨하게 매야 해. 너무 꽉 허리줄을 짬매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느슨하게 매고 들어 마신 호흡이 아랫배까지 들어가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빵빵하더라고. 그런데 100% 다 들어 마시지 말고 80%까지만 들어 마시. 들어 마신 상태에서 한 2, 3초 머물렀다가 조용히 호흡을 내쉬되, 호흡을 내쉼에 따라서 차츰차츰 배가 홀쭉해지도록. 그러니까 뱃속에 가득 찬 호흡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뒤로 밀어버리란 말이에요. 뒤로 차츰차츰 홀쭉이 만들면은 그 호흡이 뒤로 해서 돌아 나가도록, 들어 마신 호흡은 앞으로 해서 아랫배까지 들어 마셔가지고, 들어 마신 호흡을 2, 3초 머물렀다가 뒤로 밀어. 살못이 아주 아껴서 뒤로 밀면은 그놈이 뒤로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들어 마시면은 배가 볼록해지고, 볼록해진 호흡을 2, 3초 머물렀다가 조용히 뒤로 밀어버리면은, 배를 홀쭉이 하면은 그 호흡이 뒤로 해서 이렇게 이 코로 나간다고 말이야. 이것을 계속 되풀이 하되 우리의 생각은 항시 아랫배 단전 거기에 가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거기다가 생각을 두고 이 먹고 또는 헌치생물아 했는고 하는 그 할 수 없는 의심하는 마음, 의심이 거기에다가
거기에 가서 항시 있도록 그렇게 화두를 해나가면 제절로 수화대로 잘 해나가면은 아랫배는 뜨뜻해지고 온기가 아랫배에서 생겨가지고 차츰차츰 그 온기가 커지면은 온몸이 훈훈해지는 것이. 그리고는 머리는 아주 뒤통수가 시원해져가지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잘해도 신선이 되어 간다고 도교에서는 도교의 신선들은 이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장생불사를 하는 것이 새 몸이 다 낫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그 솔잎만 먹고 맹물만 마시고도 700세, 1200세까지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중국의 도교의 행조 같은 신사는 이 심호흡을 잘 하면은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을 맑게 하고 수명까지도 연장을 하고 오신통도 난다는 것이. 우리가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그러한 무슨 신통이 나고 무슨 오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서 정신이 안정이 되고 맑아짐으로 해서 참선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도가 하는 목적과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다. 그만. 이러한 그 기초를 모르고서 덮어놓고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목적인 깨달음의 목적지에는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인생을 참 헛되게 보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상기가 있거나 없거나 이 호흡을 어쨌든지 잘 해야만 되는 것이다. 출가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야 공부를 하지 몸이 아파놓으면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고. 이 호흡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와서 인원을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호흡이 옳은가 그런 것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잘 호흡법을 알아가지고 해야 이 호흡만 잘 되면은 추운 것도 잘 봐오고 더운 것도 잘 봐오고 또 소화성관이 잘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머리가 깨끗해서 화두를 들어도 정진이 깨끗하게 잘 나가지는 것이니까 그걸 좀 잘하도록. 그리고 이 호흡은 어디까지나 참선 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참선은 어디까지나 화두에 대한 의심이 간절하고 의심이 커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궁극은 참선하면 화두지만은 그 화두를 잘하려면은 몸을 단정히 하고 호흡을 골라서 수승화강이 잘 되도록 그렇게 그런 기초 위에 마지막에 가서는 화두에 대한 의심이 간절해야 한다. 의심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뭐라 했는고 어째서 판치생뭐라 했는고 이 무엇고 자기 화두 해야 해요. 이 화두 좀 해봤다. 그것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화두 좀 해봤다.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화두를 관해 나가고 잘 못 되면 못 돼야도 그 화두를 계속 들고 나가야 하는데 잘 못 된다 하는 것은 화두를 들면은 금방 든 적 얼마 안 되는데 딴 생각이 들어오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무 주책 없는 생각이 지내간 생각, 현재 닥치는 생각, 앞으로 다가올 생각 또는 토당토 않는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
먹히고 시간은 지루하고 몸은 뒤틀리고 애를 먹게 되는데 그러한 경지가 오더라도 그것이 나쁜 경지가 아니야. 짜증을 내지 말고 조용히 일어서서 바람을 좀 쐬고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또 앉아서 하다가 또 몸이 뒤틀리고 혼침이 졸음이 와가지고 영 맑은 정신이 안 나면은 다시 또 살못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왔다 갔다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하고 해서 그 고비를 당기면은 또 한결 수월하게 또 잘 되는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또 좋아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내지 말고 여복하게 화두만 들고 나가면 그렇게 해서 잘 된 때도 있다가 또 잘 안 된 때도 있다가 한 그런 많은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도 한결같이 퇴전하지 말고 번외심을 내지 말고 깊이 화두를 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확철대오 할 때가 올 것이다. 확철대오 하게 되면 반드시 선각자를 찾아서 점검을 받아야지. 자기 나름대로 알았다 해가지고는 선지식을 찾지 아니하면 제호상미가 번성독약이라. 제호라고 하는 것은 우유로 만든 최고로 맛있는 음식인데 그 맛있는 음식이 변해가지고 독약이 되는 격이 돼. 그 애써서 얻은 그 깨달음이 선식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서 스스로 자족을 해가지고 살림을 해가면은 그 좋은 제호상미가 독약이 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깨닫기 전에도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깨달은 뒤에도 선지식의 지시에 의해서 오후 공부를 지어가야 참 옳게 닦는 것이 된 것이다. 앞으로 해제 때까지 보름 남았는데 보름 동안 정초가 되어서 좀 어수선 감정도 있겠지만 어수선하거나 말거나 언제든지 우리는 처음보다도 중간보다도 끝으로 가면서 공부가 알뜰하게 되어져야 알뜰하게 공부를 지어가야 그 사람은 참으로 발심한 사람이고 옳게 옳은 사람. 처음에는 큰 사람이 아주 발심한 것처럼 하다가 차츰 그 신심이 식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러고서 용두삼이라 그러는데 용두삼이로 된 사람은 백사가 불성이 보통 나벌팔이 지내면은 해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수가 있는데 우리 대중은 해제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채찍을 가하면서 알뜰히 정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용두삼이가 아니래 끝으로 갈수록 점점 공부가 충실하도록 그렇게 정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